이번 주에 태풍이 올라오고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날이 선선해진다는 절기 처석까지 보냈는데도 폭염특보는 여전합니다. 서울에서는 118년 중 최다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10호 태풍이 북상 중이란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앞으로의 폭염과 태풍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 절기인 처서가 지났는데도 무더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았지만 밤사이 열대야는 계속됐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보다 기온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 초부터 해서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게 됐고, 특히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 속에 많은 비가 쏟아진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기온이 지난주에 뭐 35, 6도였다면 지금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뭐 30도에서 31도 정도, 한 3, 4도 가량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열대야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밤 사이에 수증기가 계속해서 열기를 좀 붙잡아 두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지도를 보시면 주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25도를 웃돈 지역들이고요. 초록색 역시도 이제 25도 안팎 정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역시 이제 밤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서울, 동두천, 강원도의 강릉과 동해, 속초, 충청도의 청주 지역들, 호남의 목포, 여수, 영남의 포항, 부산, 그리고 제주에서도 열대야가 일단 나타나게 됐고요. 서울에서의 밤사이 최저 기온이 이제 26.4도 기록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33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게 되면서 역시 이제 최장 열대야 기록으로는 역대 1위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표를 보시면 이제 올해 서울의 총 열대야 일수입니다. 이것은 연속으로 나타난 일수가 아니라 지난 5월부터 해서 지금 8월 달까지 나타난 열대야 일수가 서울에서 36일입니다. 지금 1994년이 역대 1위 기록이었고 36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률을 기록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기상 관측은 최근에 나타난 그 해를 먼저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동률이더라도 이제 올해 기록한 지금 서울의 36일 총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물론 이제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사이에 또 한 번 열대야가 나타난다면 이제 37일 이제 열대야가 총 열대야가 기록이 되니까 역대 1위 기록을 이제 경신할 가능성. 그래서 서울에서는 최장 열대야도 이제 역대 1위. 그리고 총 열대야 일수도 역대 1위. 우리가 1907년부터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118년 동안 열대야가 그러니까 가장 심한 그런 올해 여름을 서울에서 지금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주에서도 역시 이제 39일 연속으로 열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다시 또 열대가 나타나면 40일 연속으로 제주에서는 열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드린 대로 서울,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들에서도 역시 지역 관측사상 가장 심한 이런 밤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9월이잖아요. 게다가 태풍 종다리로 좀 며칠 비가 내리는 듯 했는데도 더위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 한여름 폭염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가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들이 들어오는 건데 예년보다 더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올여름철에 특히 이제 열대가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해나 남해, 동해 바다 모두 예년보다 훨씬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의 해역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이 북한의 해역까지도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 빨간색은 30도가 넘는 지역인데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올여름철에 한반도 주변의 바다가 굉장히 뜨겁다. 거의 뭐 목욕탕의 지금 온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이 굉장히 넓은 바다가 뜨겁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 수증기를 동반한 굉장히 뜨거운 바람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뭐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온이 꺾이지 않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국 서쪽에서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하는 상공의 12km까지도 뜨거운 고온 건조한 공기들이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상부터 상공까지 모두 이제 뜨거운 공기들이 자리하고 뭐 열돔 현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한 좀 폭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태풍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태풍조차도 이 우리나라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이런 공기덩이를 뚫지는 못하고 서해안에서 소멸할 정도로 굉장한 이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습한 공기 때문에 올여름철에 열대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습도를 없애려면 북쪽에서 차갑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야 이제 습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을을 맞이하게 되고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한여름철에 폭염을 일으켰던 습기는 남쪽으로 물러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 공기가 또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또 많고 그리고 강한 비가 내리는 2차 장마가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9월 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차 장마가 시작할 때쯤에는 확실히 이제 가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얼마나 더울지 궁금한데요. 낮 최고 기온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뭐 그래서 지금 폭염 열대야가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낮 기온, 특히 이제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지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오늘 서울 32도 예상되고요, 대구 35도, 강릉 36도입니다. 지금 옅은 분홍색이 폭염주의보 내려진 지역들, 짙은 보라색이 폭염경보 내려진 지역입니다. 네. 주의보는 체감 온도가 3도 이상이 이틀 이상, 경보 지역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입니다. 지금 저렇게 폭염경보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건 결과적으로 최소한 이틀은 폭염이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까지 체감 온도 33도에서 35도 예상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도에 체감 온도는 서울 32도, 대구 35도, 강릉 36도. 그래서 지금 강릉 35도, 뭐 대구 36도 뭐 이렇게 보신다면 서쪽보다는 확실히 지금 동쪽 지역에서 기온이 훨씬 더 높게 오르고 있거든요. 바로 이 남서쪽에서 특히 이제 서쪽에서 뜨거운 공기들이 들어오고 이것들이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기덩이가 한 번 더 가열이 되기 때문에 주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서쪽은 31도에서 33도, 동쪽 지역은 35도에서 36도. 그래서 오늘 주로 동쪽에서 훨씬 더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네, 기온도 기온이지만 또 습도도 높다 보니 더 좀 무덥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랑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가 좀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원래 이랬나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서울만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관측사상,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관측사상 이렇게 열대야가 길게 이어진 적도 처음이고요. 네. 열대야가 거의 뭐 40일 가까이 열대야 일수를 기록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올여름철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열대야만 놓고 보면 역대 이제 가장 더운 그런 해로 기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물론 낮에 폭염도 심합니다만 우리가 예년보다는 더위가 좀 심해도 가장 더위가 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1994년이나 2018년에 비해서는 폭염 일수는 한 열흘 정도가 그때와 비교해서는 낮습니다. 다만 열대야 일수만 비교하면 뭐 이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올여름철은 어쨌든 이례적으로 열대야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그 원인 자체가 이제 수증기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그래픽을 통해 한번 보실 텐데요. 2018년에 습도가 8월 달에 72%였습니다. 근데 네. 올여름철에 지금 습도가 8월 달에 78%, 그러니까 6%포인트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폭염이 심했다는 2018년보다도 지금 상대 습도가 더 높다. 그 얘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2018년보다 훨씬 더 이제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여름철에 열대가 많고요. 최저 기온 자체도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그 자체도 2018년에는 8월 달에 23.5도를 기록했는데 지금 24.5도 올여름철에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밤사이 기온 역시도 2018년보다도 1도가량 더 높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습도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열 질환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 수 몇 명으로 알려져 있나요? 예, 온열 질환자가 이제 3,019명, 그래서 이제 3,00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굉장한 기록입니다. 가장 폭염이 심했고, 뭐 낮 기온이 41도까지 올라서 역사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던 2018년에 이어서 더위병 이 기록을 기록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이 온열 질환자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여름 더위병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도 2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여름철에 폭염 열대야로 인해서 더위병, 그래서 더위로 인해서 이 병원을 찾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온열 질환자의 78%가량이 실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쨌든 실내보다는 바깥이 훨씬 더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더위병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4, 5시까지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도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아침부터 오전 시간대 더위병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역시 이제 열대야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이른 아침에도 더위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찾는 분들이 그만큼 이제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냉방기기도 적극 좀 활용을 하셔서 더위병에 최대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북상 중인데 이번 산산으로는 좀 폭염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 9호 태풍 종다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폭염을 뚫지 못했죠. 네. 여기에다가 어제 이제 저녁이 처서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 폭염이 좀 누그러져야 될 시기인데 역시 누그러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만 보면 태풍도 올라왔고 많은 비도 내렸고 강풍도 이제 불게 됐고 여기에 절기 처서도 지났고 모든 상황들이 이 폭염이 좀 누그러져야 될 시기였는데 지금 폭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호 태풍 산산이 지금 일본을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중반쯤에 지금 보시는 일본 오사카 부근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네. 보이고요. 일본을 관통해서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이 우리나라의 동쪽, 이 동해상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동쪽, 이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오게 되겠죠. 이 바닷바람이 불면 마찬가지로 산맥을 넘어서 공기가 서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이 태풍이 몰고 온 이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 서쪽 지방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고온을 다시 한번 일으킬 더 것으로 더워지겠네요.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태풍으로 인해서 동풍이 불고 이것이 서쪽으로 들어와서 서쪽 지역에 폭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절기 처서가 지나고 나면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여름철에는 낮의 길이가 길었다면 점차 이제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면에서 햇볕의 에너지를 받는 그 시간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은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기온이 조금 더 떨어졌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 기온은 조금 떨어질 수 있더라도 저 태풍이 올라오면서 많은 수증기들, 열기들을 서쪽으로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다음 주도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32, 3도 정도, 체감 네. 온도는 35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 이제 낮 기온이 31도, 30도 정도 기록하게 되고요. 아침 기온도 24, 5도 정도 기록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뭐 태풍으로 인해서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되는 폭염 열대야 그리고 다음 주 후반에 기온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체감 더위는 여전할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 후반이면 9월 1일,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9월 초순까지도 일단 기상청에서는 예년보다 더운 날은 많을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무더위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8월 말인데요. 일단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기상청이 남은 폭염을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기상청 예보, 특히 이제 한 달 예보도 내놓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도 예년보다는 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은 아무래도 8월 달보다는 기온은 떨어지는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저 빨간색이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입니다. 9월 초순 가장 이제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높을 확률이 60%에 달하고 있거든요. 현저히 높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까지는 지금의 폭염 열대야 수준이 일단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올 여름철에 어쨌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수증기가 9월 초순까지도 머물면서 우리의 어떤 체감 더위를 끌어올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9월 중반까지도 일단 기상청에서는 예년보다, 그러니까 평년보다는 무더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사는 어쨌든 9월 달이니까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공기의 어떤 성질도 지금의 어떤 열기는 많이 좀 누그러질 것이고 습도도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년에는 그런 9월 달에는 습도가 높은 날이 많지 않았는데 과연
올여름철에 이례적으로 9월 달에도 습한 날이 나올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거에도 보면 9월 달에 폭염이 나타났던 일수가 전국적으로 보면 0.1일, 열대야도 뭐 0.121 정도 기록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9월 달에도 과거에 폭염이라든지 열대야가 나타난 해가 있기 때문에 올여름철에 과연 이렇게 8월 달만큼은 아니어도 과거에 없었던 그런 습한 더위가 있을지 이것도 한번 관심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무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